반갑습니다. EBS랑과 함께하는 2017년도 10월 정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특강 네 번째 강 강의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강은 Part 6죠. 자, 이제 아무래도 지문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학생들이 이제 그 Part 5에 비해서는 조금 좀 어려워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저는 Part 6가 더 재밌어요. 자, 줄거리도 있고 따라서 어휘 문제도 단순하게 단문 안에서 정답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문장과 뒷문장 안에서 뒷문장을 고려해서 정답을 골라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슬플까요? 기쁠까요? 요거는 지금 Part 5라면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Part 6라면 앞쪽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슬프다가 답이 될 거고요. 앞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기쁠 거고 이런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어휘 문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시제 문제, 어법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단서가 빈칸이 뚫려져 있는 해당 문장 하나에만 들어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빈칸 추론, 그래서 빈칸을 뚫어놓고 자, 앞뒤의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적절한 문장을 골라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유형도 수능에서 많이 치러보셨겠습니다만 빈칸 추론의 문제도 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심정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붙어보면 Part 6 문제가 오히려 더 재밌고 쉬울 수 있습니다. 자,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지문이 4개이기 때문에 또 2개 전반부에 하고 2개는 후반부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시문에 이메일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보통 Part 6에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지문 유형이 바로 이 이메일이 되겠죠. 자, 보통 이제 그 예전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빈칸 추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다 안 읽고 그냥 막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 빈칸 추론의 문제가 출제되기 전까지는 줄거리를 죄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꼼꼼하게 다 읽고 지나가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시간은 어차피 예전 유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수신자가 누구예요? Nora. 자, 발신자는 누구예요? 놀지마? 노라니까. 죄송해요. 자, 누굽니까? 바로 Customer Service. 어떤 게임 회사의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 노라라고 하는 자, 고객에게 자,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메일이 되겠고요. 12월 19일 날이고 어카운트예요. 아이고, 이 어카운트가 해석이 잘 안 되죠. 이게 만약에 은행이었으면 계좌 이렇게 나올 텐데 여러분들은 계좌의 뜻은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사실은 어카운트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어카운트라고 해요. 은행 안에서는 거래 관계를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계좌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 은행에서는 계좌라는 말을 쓰지만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비즈니스에서는 무슨 뜻이 있어요? 거래처, 거래관계. 이게 비즈니스 관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메일 어카운트. 이메일 우리 쓰다 보면 뭐 어카운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 많이 쓰죠. 계정이라는 말도 쓰게 됩니다. 원래 계정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회계학에서 어떤 하나의 항목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캐시, 현금 계정이다 라고 하면 현금이 어떤 용도로 얼마가 나갔고 얼마가 들어가서 지금 얼마가 지금 우리 회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걸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메일 계정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죠. 자, 보통 통신에서 계정이라고 하면 보통 아이디의 뜻으로도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카운트는요 동사로도 사용되지만 명사로서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만약에 일본의 뜻으로 그냥 평이하게 출제가 된 상황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머지의 용례로 출제가 된 그런 경우라면 우리를 쩔쩔매게 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요?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거래관계, 거래처의 뜻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게임 회사가 우리 회사가 charged 청구했습니다. $50를 당신의 크레딧 카드로 됐죠. 근데 그 크레딧 카드가 어때요? 4950으로 끝나는 크레딧 카드예요. 크레딧 카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끝번호를 알려준 거죠. 아, 게임 회사에서 $50 청구했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네요. 여기서의 어카운트는 여러분들 뭘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거래관계를 지금 뭔가를 갖다 설명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자, 두 번째 문장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거 어휘 문제예요. transaction은 상거래, delay는 지연, error는 오류죠. 그 다음에 resolution이라고 하면 해결, 혹은 자 다짐이라고 하는 뜻도 있죠.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하면 새해의 다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두 가지 의미로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이 좋아요? 이거는 좀 뒷내용을 먼저 좀 읽어봅시다. Was made. 자, 여기도 made가 나왔어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저 made를 어떻게 번역할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게임 어카운트가 여기서는 계정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어카운트도 계정으로 보면 되겠구나. 네 계정과 관련된, 네 아이디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런 얘기인데요. 당신의 게임 아이디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어요. 어디로? $1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뭐뭐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뭐 오류가 발생됐다거나 무슨 뭐 다짐을 하거나 해법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상거래를 말하는 것이죠. $50짜리에.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transaction이었고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what부터 시작해서 where까지. 이거 다 접속사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니까 뒤쪽에 주어 동사가 안 나와 있어요. authorizing automatic payments라고 해서 자, 자동 지불을 갖다가 승인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 동사는 없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무엇입니까? 자, 부사절이어야 해요. 왜? 얘네들은 다 뒤쪽에 절을 동반해야 하는 아이들인데 절이 안 나왔어요. 주어 동사가 안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접속사 다음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분사 구문이 와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분사 구문을 동반할 수 없는 접속사를 먼저 제거하셔야 됩니다. 자, what은 명사절을 이끌죠. 무조건. 근데 여기 명사절 자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어 동사 보호가 여기까지 끝났고요. 이건 수식하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했던 미니멈 어마운트입니다. $10가. 자, $10. 됐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what이 들어갔을 때 명사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명사절 자리도 아니고 분사구문을 동반할 수도 없고 해서 답이 안 돼요. 자, when도 관계부사로 쓰이거나 혹은 의문사로 쓰였을 때는 안 돼요. 왜냐면 의문사로 쓰였을 때 명사절을 이끌고 관계부사로 쓰였을 때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데 여기는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분사구문이 왔다는 건 부사절의 접속사여야 해요. that도 그런 의미에서 안 되고 where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when밖에 없어요. when은 부사절의 접속사로 쓰이죠. 그리고 when이 부사절의 접속사로 쓰였을 때 무슨 뜻이에요? 뭐뭐 했을 때 자동 지불을 승인했어요. 누가? 노라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내 크레딧 카드에서 자동으로 꺼내가세요. 이렇게 승인했나 봐요. 그것을 승인했을 때 당신이 선택했던 어마운트가 바로 $10였다는 거죠. 그게 되면 자동으로 내 크레딧 카드에서 빼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다시. 문제는요,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내가 정답을 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얘는 지금 전부 다 플러스 절이 나와야 되는 아이들인데 절이 안 나왔고 분사구문이 나왔다는 건 부사절의 접속사여야 되는 건데 얘도 관계부사이거나 혹은 뭐예요? 의문사이기 때문에 명사절을 이끌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네요. 야, 그러면 굉장히 교묘하게 출제해 놓은 문제인 것 같지만 허술한 문제란 말이죠. 부사절의 접속사를 찾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 해석해 봤더니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그 영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where가 부사절에 접속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누구누구가 뭐뭐하는 곳에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앞에 in the place가 생략되고 where 자체를 접속사로 쓰는 경우가 생기긴 했지만 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것도 문맥상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그냥 D번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3번이고요. 자,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ABCD가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건 빈칸 추론 문제예요. 따라서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주관식으로 답이 떠오르시면 답을 막 읽으면서 정답을 찾으시고 만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가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하면 선택지를 읽으면서 소거하세요. 오답들을. 알겠죠? 그런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앞에 뭐라 그랬어요? 자, you may change the automatic payments process. 자동 지불의 그런 어떤 과정을 갖다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언제라도. 언제든지 바꿔도 좋아요. 그러니까 10달러 이하가 돼서 우리가 청구를 했는데 당신 바꾸시고 싶으면 바꾸셔도 돼요. 자, 그리고 바꾸는 절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불 과정에 변경 절차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뭐뭐뭐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좋겠죠. 하지만 if you turn off, 당신이 끈다면 automatic payments option, 자 자동 지불이라고 하는 옵션을 아예 꺼버려요. 그러면 자 당신의 어카운트가 어때요? 빵! 0에 이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대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중간에 뭐가 나오는 게 좋겠어요? 단순하게 웹사이트를 방문해라가 아니라 웹사이트에 와서 뭘 해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 뭘 해라의 내용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A번 보시면 You need to make a new account. 새로운 계정을 갖다가 만드셔야 됩니다. 당장. 이거는 전혀 문맥상 맞지 않죠. Send us an email.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For instructions. 지시사항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이메일을 보내요, 지금. You should call 980-1203 at any time. 이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여기 방문하려면요. 근데 뭘 전화를 하래요. 자, then log on to your account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신의 어카운트에 자, 어떻게 알아? 자, 로그온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절차가 등장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자, 페이먼트 시스템을 갖다가 만약에 그 페이먼트 옵션, 그 automatic payment 옵션을 갖다가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절차가 또 이하에 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맥상 가장 적절한 선택지는 D번 되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suspend는 일시 중단시키다, return은 뭐뭐를 반환하다. 물론 자동사로 쓰이면 귀환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자, C번의 upgrade는 뭐뭐를 향상시키다고, finalize는 최종 결정하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맥상 누가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이거는 해석 조건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should that happen? 이거 접속사가 없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생략되려면 단 하나밖에 없죠.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가 도치되더라. 따라서 if that should happen 입니다. 그 일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자, 당신의 gaming accounts will be 이렇게 됩니다. 자, 바로 그 일이 뭐예요? 자, 그 일은 바로 0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머니가 없으니까 이제 못 쓰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당신의 게임 계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시 중단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34번의 정답은 A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옳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야말로 여러분들 읽어보실 필요가 없죠. 이제 문제 다 풀었는데 물고기 다 잡아서 넣어놨는데 뭐하러 그죠? 신경을 씁니까? 자, 그러므로 이 상태라면 시험장에서도 읽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또 이메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이메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냈고요. 자,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발신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프로젝트가 주제네요. 자, 그리고 5월 30일 날 보냈습니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35번 보시면 writing부터 시작해서 mailing까지 ing입니다. 쓰고 복사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러니까 최신화 시키는 것이죠. 자, mailing이라고 하면 뭘 보내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자, 읽어봤더니 내가 프로젝트가 몇 개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예요? 설명하네요. I need to assign to you. 자, 내가 당신에게 할당해야만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 할당할 필요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 자, 아까 이 프로젝트는 뭐예요? 루시아가 딘에게 할당하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one of them. 자, 그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떤 일인데요. 어떤 일이에요? 모든 우리의 online descriptions of employees. 직원들에 대한 기술, 설명, 묘사. 직원들에 대한 그런 어떤 설명 있죠? 직원의 이력도 좋고, 뭐 직원의 지금 학력도 좋고, 뭐도 좋고, 이런 것들,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하는 잡이에요?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자, descriptions, 설명을 갖다가 쓸 수도 있고, 복사할 수도 있고, 뭐 메일로 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문제는 단일 문장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쪽의 내용을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대중들이 알게끔 하고 싶어요. 정확하게 누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 자, what each person's qualifications are. 자격 요건이죠. 각 직원들의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를 대중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아직까지 답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당신은 constant up-to-date information. 최신 정보를 갖다가, 자, constant는 지속적인이죠. 지속적인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책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revise 해야 돼요. 개정하고 수정해야 됩니다. profiles. 자, 개요죠, 개요. 저도 프로필이 있잖아요. 간략한 설명을 프로필이라고 합니다. 원래 옆모습의 뜻이에요. 프로필이 명사로. 그런데 자, 거기에서 뜻이 확장돼 가지고 자, 간략한 설명의 뜻이 되죠. 뜻도 나왔죠. 매달 당신은 자, 직원들 프로필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개정하셔야 됩니다. 신입 직원이 오면 그걸 올려야 되고 변동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야 된대요. 자,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설명했다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바로 업데이팅을 시키는 게 맞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5번의 정답은 C번으로 확정하시고요. 프로젝트의 내용이 이제 대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가시는데요. 자, please be aware that. 대디아의 사실을 알아두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Only the blank versions. 어떠한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선택지 4개가 전부 다 형용사일 수 있고요. 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Initial이라고 하는 것은 first, 시초의, 시작의 그런 뜻이죠. current는 현재의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duplicates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동사로도 쓰죠. 복사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는데요. 자, duplicates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명사로도 씁니다. 명사로는 복제품의 뜻이 있죠. 원래 due라고 하는 게 원래 자, 불어로 이제 뭐 deuce 알죠? 뭐 불어로는 그냥 due라고 그냥 읽는데 한국 사람들이 보통 deuce라고 이렇게 많이 읽죠. 그래서 due가 원래 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uplicates 복사의 뜻이고요. draft라고 하는 단어는 자 명사로는 뭐죠? 뜻이 많죠. 이것도 자 초고, 초안의 뜻도 있고 생맥주의 뜻도 있고 통풍의 뜻도 있고 굉장히 뜻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적절한 형용사가 누구냐를 지금 골라내라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의 성격상 이 사람은 지금 최신 정보를 항상 제공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 뭘 알아둬야 돼요? 오로지 어떤 버전만이 이용 가능한 게 좋아요? 웹사이트에서는 현 정보, 지나간 오래된 정보 말고 최신 정보만 이용 가능한 것이 맞죠. 자, 그래서 current versions가 정답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initial versions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최초 버전이잖아요. 최초 버전이 나와 있으면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얘기니까 A번은 오히려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복제 버전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You need to delete. 제거할 필요도 있어요. Outdated information. 오래된 정보는 없애기도 해야 됩니다. 즉, 오래된 정보를 없애고 current information만 남겨놔라. 자, 앞문장과 뒷문장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로는 B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앞문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Why don't you visit my office?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한번 오래요. 자기 사무실로. 자, 뭐 하기 위해서? I can explain how you can do this. 네가 이걸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를 내가 설명할 수 있도록 사무실로 한번 와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지금 물었습니다. 자, 지금 제안사항이 하나 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제안이라기보다 직장 상사가 한 얘기니까 일종의 명령사항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업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알았죠? 자, 그리고 둘의 관계가 뭔지도 알겠죠? 이제 이 사람이 상사고 이 사람이 이제 부하 직원인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명령의 내용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게 좋을까요? 자, 뒤쪽의 내용도 한번 볼까요? Please complete this task. 이 업무를 갖다가 완료하래요. 그죠? As it has not been done for several months. 지난 몇 개월 동안 이게 행하여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지금 굉장히 뒤로 밀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급한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급한 일이니까 빨리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명령이고요. 앞쪽도 명령입니다. 그럼 중간에 뭐가 나올까요? 글쎄요. 저는 좀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I'm available all afternoon long. 저는 오후에 내내 이용 가능합니다. 당신과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정보를 주는 건 어때요? 오라고 했으면 저는 오케이. 더 좋은 선택지 있는지 한번 봅시다. I'll drop by. 내가 들를게. drop by, stop by, come by. 들리다죠. 뭐 하기 위해서? To see you later today. 오늘 나중에 당신을 보기 위해서 내가 들를게요. 그러면 이 얘기 뭐 하라 했어요? 내 사무실에 오라고. 자, 그래서 B번은 앞쪽의 내용과 충돌하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There's no rush.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To finish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 끝내기 위해 서두를 필요 없어요. 서둘러야 된다고 나와 있었죠? 다음입니다. You need to speak to Erica. 에리카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이것에 대해서. 에리카가 누굽니까? 그리고 이것은 뭐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뜬금포예요, 이거는. 그래서 앞쪽 내용과 뒤쪽 내용과 뭐 모순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언제 이용 가능한지를 알려준 다음에 빨리 일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38번째 문제는 품사 문제입니다. prompt는 자, 동사도 있습니다만 토익에선 동사로는 거의 이제 다루지 않으니까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유발 야기하다의 뜻. 그래서 보통 A 투부정사로 많이 가는데 요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즉각적인이라고 하는 형용사만 아시면 됩니다. 자, ed와 ing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로 쓰입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었지만 사실은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토익스러운 강의를 하자면 prompt가 ed, ing를 달고 들어왔을 때 정답이 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누구 자리예요? 아니, 타동사에 목적어까지 다 나왔으면 이 자리 부사 자리 아닙니까? 즉각적으로 이 일을 완료하세요. 왜? 수개월 동안 행하여진 적이 없걸랑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봐도 부사가 답이고요. 문장 구조를 따져봐도 보호가 와야 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형용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지문까지 자,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자, 전반부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자, 마지막 휴식입니다. 자, 한번 쭉 쉬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후반부 강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지문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모아서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letter. 이번엔 편지가 나와 있네요. 이메일과 편지는 뭐 형태, 그러니까 형식만 달라진 거죠. 옛날에 뭐 사람이 날르느냐 아니면 전자적으로 보내느냐만 달라진 거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메일이나 이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자, 편지가 자, 제시문에 딱 나와 있어요. 아, 편지 끌이로구나. 카드라고 하는 사람이 수신자인데요. 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요? We have received your blank for employment with our law firm. 자, 여기가 지금 법무법인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법무법인의 고용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자, 당신의 뭐뭐뭐를 우리가 받았고 자, request some additional information. 아, 뭘 받았는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would like to는 want to죠. 뭘 받았을까요? 어휘 문제잖아요. invitation은 초대장입니다. 초대장이면 어디로 가는 초대장이기 때문에 to가 딱 보여야 되는데 for가 나왔기 때문에 오답이에요.
요렇게 지을 수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들 고수죠. 그래서 낱말 공부하지 마시고 뭉치 공부하시면 이렇게 좋아요. invitation to 어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no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예 모르셔도 됩니다. 저거는 보통 표기법을 우리가 보통 no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음악에서도 많이 쓰죠. musical notation. 그러면 음악의 표기법. 뭐 4분음표, 8분음표, 뭐 쉼표, 도돌이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nota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에서도 뭐 시그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mathematical not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기법의 뜻이고요.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invoice는 송장이죠. 송장. 운송장이고 application은 지원서인데요. 자, 지금 상황상 뭘 받았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게 제일 유력하죠. 그죠? 자, 뭐 여러분들이 이 전치사 to, for의 관계를 몰라서 초대장이라고 하더라도 초대장 받고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혹은 송장은 받고 추가 정보를 또 요청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봤더니 hiring agent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고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에이전트는 원래 대행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용 대행인인 이 사람에게 가장 빠른 시기에 이 번호로 자 전화를 좀 해주세요. 고용과 관련된 얘기라면 이건 당연히 애플리케이션으로 정답을 선택하는 게 옳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시면요. 인칭대명사가 지금 4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어휘 문제예요. 다 소유격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다 전화를 해야 될까? hiring agent가 누구의 에이전트냐 말이죠.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편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죠? 지원자잖아요. 이 편지 발신 누가 한 것 같아요? 회사가 발신한 거예요. 이 둘 간의 관계거든요. 따라서 자, 고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죠. 그래서 우리의 hiring agent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information request. 요구된 그런 정보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세요. 알겠죠? 논의하기 위해서 자, 좀 이쪽으로 좀 전화를 가능하면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자, 우리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A번이고요. 자, 41번으로 가시면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럼 또 품사부터 따져보시는데 자, 단서는 누구예요? after가 되겠죠. after가 나와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지금 주어 동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분사 구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after는 전치사일 수 있으니까 명사가 나오면 되겠죠. 선택지 중에 자, 동사는 기본적으로 안 되겠고요. 얘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providing이 이하의 목적어를 취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이 아이템을 제공한 후에 이렇게 되겠죠. after를 전치사로 보시고 이하의 동명사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after를 접속사로 보시고 이하의 분사구문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자, 분사구문도 provided가 나오게 되면 앞에 being이 생략된 거니까 수동구조고 수동구조면 목적어를 취할 수 없으니까 B가 답이다.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정답은 낼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죠? 자, 그럼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자, 아직 빈칸 추론 안 풀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쪽 내용부터 해석도 꼼꼼하게 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당신에게 좀 일정 정도의 시간을 갖다가 자, 그렇게 요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갖다가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뭐 하는 것이? 요게 진짜 주어, 요게 가짜 주어라고 보셔도 돼요. Together and prepare the necessary documentation. 필요한 서류 작업을 갖다가 준비하고 수집하는 것이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왜냐면 정보 요청을 지금 했는데 이게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러한 아이템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hiring 팀이, 우리의 고용팀이 어떻게 합니까? reconvene. reconvene은 재소집되다, 다시 모이다의 뜻이에요. convene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모이다의 뜻이거든요. 자, 토익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뭐 하기 위해서? 당신의 지원서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시 모일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뒷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어요, 내용이. 그럼 앞문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건 편집글의 마지막인데요. 앞문장의 내용을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겠죠. 만일 우리가 앞쪽으로
이동하다, 즉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면 무엇에 있어서 hiring process가 되겠습니다. 자, 당신과 관련된 그런 어떤 hiring process니까 고용 절차에 있어서 move forward, 이를 앞으로 진행시키자고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자, 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권투할 때도 1회, 2회잖아요. 그런 거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얘기하죠. several round는 몇 차례의, 몇 회의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몇 차례의 인터뷰가 어떻게 돼? 예정이 될 것입니다. over a week. 한 일주에 걸쳐서 인터뷰가 몇 차례 있을 예정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당신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자, 절차를 갖다가 진행하겠다라고 결정을 만약에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됐죠? 거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자, 저는 뭐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택지를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에 보니까 Please be prepared to clear your schedule. 그렇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의 스케줄을 갖다 싹 비워두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이야 하도록 준비가 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편집글의 마지막을 당부로 끝내고 있네요. 두 번째입니다. A번이 그러나 완벽하게 정답이다 라는 확신이 없을 수 있죠. 그럼 B번도 읽어보세요. 자, 제출된 서류 모든 것들은 반환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서류 제출과 반환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지금 B번의 편집글의 끝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유도 근거도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거는 좀 동문서답이 되겠죠. 그리고 제출된 서류잖아요. 서류 제출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따라서 submitted documents라고 하는 부분은 오류예요. 이 부분은 문맥상으로도 자, 말도 안 되지만 앞으로 서류가 제출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B번도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C로 가시면 어때요? 당신의 업무 경험이 말이죠, 충분치 않아요. To get the position. 그 잡을 얻기에는. 근데 뭐하러 이런 서류 다 내라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문맥상 말이 안 되죠. 네 번째입니다. I'm sorry to inform you that. 당신에게 that 이하를 갖다가 알려주게 돼서 안타까운데요. 그 포지션이 이미 채워졌어요. 여보세요. 앞쪽에서 했던 얘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A번이 반드시 정답이 돼야 된다. A번이 그 흐름상 나쁘지 않지만 결국은 B, C, D, A번이 반드시 거기 들어가야 된다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만들었는데요. 만들고 나서 검토를 해볼 때 A번이 반드시 저기 들어가야 되는가?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만들었지만 이 문제는 오답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풀도록 문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답을 제거하시고 나면 나머지 가장 문맥상 적절한 것은 A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갈게요. 43번에서 46번까지도 또 이메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메일의 내용이 바로 나오는데요. 웨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신자예요. 받는 사람이에요. 여성분이고요. 자, to 이하가 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Speak with you. 당신과 이야기한 것이. 오늘의 인터뷰장에서. 오늘 그러니까 무슨 면접을 했나 봐요. I believe that. 나는 믿습니다. 나의 기술과 경험이 could be very useful at your firm. 요거는 지금 자, 이 사람이 뭐예요? 회사의 고용 담당일 겁니다. 그리고 편시의 발신자는 누구예요? 바로 면접을 봤던 사람이죠. 이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이메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부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however는 그러나, in particular는 특히. 근데 얘는 부사는 아니네요. 얘는 even though는 접속사죠.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누구누구가 뭐뭐 할지라도. 자, 그런데 이 뒤쪽에는
컴마가 지금 딱 찍혀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누가 봐도 부사 자리예요. 그러므로 얘는 쓰면 안 되겠죠. even though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자 부사 누가 있어요? nevertheless가 여기 왔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될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even though는 누구누구가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nevertheless와는 달라요. nevertheless는 그 이하의 주어 동사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하나의 부사 덩어리로 쓰이는 거지만 한 단어가 그래서 품사 정리만 하시면 아웃입니다. 그리고 요 D번은 좀 흥미로운데요. D번은 일단 regardless는 이렇게 외워두세요. regardless of A의 형식으로만 외워두시고 요거는 전체가 전치사로 취급받습니다. 자, A와 상관없이 A와 관계없이 이런 뜻인데요. regardless는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 부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바로 손 들고 질문하죠. 쌤, LESS가 붙으면 형용사 아니에요? 맞아요. 99%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자, regardless는 예외적으로 부사예요. 자, 관계없이, 상관없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런데 regardless는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는 법은 토익에서는 절대로 없고 일상생활에서도 거의 없어요. 얘는 항상 of와 결합되어서 자, A와는 관계없이라고 하는 전치사로만 주로 쓰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는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정답은 될 수는 있는데 자, 이제 좀 더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면 이게 부사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지우고 시작하시면 매우 똑똑한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앞쪽과 뒤쪽의 내용이 반대면 however가 답이고 in particular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설명했으면 특히라고 했으니까 B번이 답이겠죠? 읽어보니까 B가 답이에요. 저는 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를요? Programming problems가 되겠어요. You spoke to me about. 당신이 나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했던 그 프로그래밍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앞쪽의 내용과 반대가 아니잖아요.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나는 that 이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난 도움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자, 앞쪽의 내용, 앞쪽의 진술을 좀 더 구체화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however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정답이 안 느껴지시면 오답을 제거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A번을 소거하시고 B에 답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144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 ABCD를 보니까 전부 다 명사예요. 클라이언트는 고객, 의뢰인이고 inquiries, 문의사항들. 자, 그 다음에 뭐 조사도 inquiry라고 할 수 있겠죠. proposal, 제안사항들 혹은 제안서라고 하는 뜻도 있고 challenges는 도전과제가 되겠죠. 자, 그럼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요, 굉장히 친숙해요. 컴퓨터 언어들과 친숙하고요. 뭘 포함해서? 이건 이제 예시가 되겠습니다. The one that your software uses. 당신의 소프트웨어가 이용하고 있는 그 언어 있죠? 그것을 포함해서 저는 몇몇 컴퓨터 언어들에 굉장히 친숙합니다. 자기를 어필하는 거예요. 면접 갔다 와가지고.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지식은 제가 address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겁니다. 자, address 읊어봅시다. 1번 사람이 뒤에 목적으로 나오면 자, 누구누구에게 연설하다예요. 뒤쪽에 편지나 봉투 따위가 목적으로 나오게 되면 봉투에 주소를 쓰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런 뜻으로는 사실은 리딩에서 잘 안 나오죠. 자, 리딩에서는 무슨 뜻이 제일 잘 나와요? 뭐 4번에 호칭하다도 있습니다. How can I address you? 제가 당신을 뭐라고 호칭할까요? 어떻게 호칭할까요? 이런 건데요. 자, 요 세 번째 뜻이 try to solve,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뜻을 저도 많이 강조드렸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그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사역동사고요. 사역동사의 ing예요. 그래서 당신의 프로그램이 좀 더 효율적이게끔 만드는 요것을 그죠? 네. 자, 당신의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건 바로 뭐예요? 그 고객도 아니고 제안사항도 아니고 문의사항도 아니잖아요. 그 도전 과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내 지식이 도와줄 거다.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 거죠. 맞죠? 자, 그리고 145번입니다. 자, ABCD 선택지가 다 동사예요. 이것도 어법 문제입니다. 자,
자, 그래서 동사와 관련된 어법 문제는 적게는 3개, 많으면 한 6, 7개까지 출제가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앞쪽부터 그러면 따져보시면 얘가 주어잖아요. 이 주장 혹은 이 요구, 요청 이게 되겠죠. 자, claim은 동사명사 동일형인데 자, 주장의 뜻과 요구, 요청의 뜻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없을 거예요. 여기 동사 자리고요. 그 다음에 by 이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숫자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claim이 단수인데 have가 어떻게 맞나요? out. 태로가 볼까요? 수동태, 수동태, 능동태. 자, verify가 입증하다예요. 뒤에 뭐가 필요하죠? 목적어. 있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시제 문제입니다. 입증될 수 있다라고 하는 현재 상황 혹은 미래 상황과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상황 둘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고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 주장이 뭐예요? 자, during my time, 내가 일하던 때죠. 이 회사에서 일하던 그런 기간 동안에 저는 향상시켰습니다. 품질을. 컴퓨터 네트워크의 품질을 a great deal은 much예요, much. 많이 향상시켰다. 그리고 이 주장은 이 주장이 뭐예요? 내가 향상시켰다라는 주장이죠. 자, 이 주장이 마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Who is one of my references. 자, reference라고 하는 단어는 참조의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자, 참조인 맞죠? 추천해주는 사람, 추천인 정도로 번역하면 되지 않겠어요? 좀 더 정확한 용어로는 우리말로 신원보증인이라고 합니다만 참고할 수 있는 사람 중 하나인 이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입증되었다? 말이 안 되죠. 체크해 보세요. 입증될 수 있어요, 앞으로. 자,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자기 어필한 거예요, 지금. 자기 홍보를 계속해서 고용을 시켜달라라고 하는 지금 무언에 자, 지금 어필한 것인데 뒤쪽에 뭐가 나와요? He'll be more than willing to. 자, he가 누구예요? 계속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references 중 한 사람인 데이비스 얘기하는 거잖아요.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more than willing to 기꺼이 얘기해 줄 겁니다. 당신과 이런 얘기니까 여기도 계속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죠? 데이비스에 대한 얘기가 이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선택지 읽어보세요. You can call him. 자, 당신은 그 사람한테 전화해 볼 수 있어요. To discuss this matter. 이 문제를 갖다가 논의하기 위해서. 좋죠. 맞죠? B번입니다. I have not seen him. 제가 그 사람을 한참 못 봤어요. Quite a while. 그 사람 한참 못 본 거를 여기서 진술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자, 연락 접촉 방법. 연락 접촉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화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시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맥락상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는 현재 어떻습니까? 자, 휴가로 사무실에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은 좀 생뚱맞단 말이에요. 자, D번입니다. 최근에 이메일 주소를 그 사람이 바꿨대요. 그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메일 주소 그 사람 바꾼 게 지금 이 맥락에서 왜 필요한 거죠? 자, 상식적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A번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해설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 4강 동안 수업 듣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그죠? 저와는 여기가 끝이지만, 자, 다음번에 이제 5번째 강에 Part 7 자, 강의가 이제 등장할 겁니다. 자, 거기까지 여러분들 잘 챙겨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달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10월 달 날씨 참 좋죠? 이런 날씨를 우리가 공부하기 좋은 날씨라고 하죠. 놀기 좋으면 공부하기도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시다. 어차피 우리는 학습자니까. 자, 애써주시고요. 저는 다음 달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